계시죠? 네. 김원중이 사건 아시죠? 네. 그거에 참 처절한 그 아버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예회복이 안 되는 걸 제 접하고 그 자료를 시간 없는 가운데서 5편을 읽어봤어요. 예. 여기서 뭐 따지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문제를 장관님한테 면밀하게 보고 드리고 예. 13일까지 저한테 직접 와서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령관. 예, 기무사령관님은 그 사이버 사령관 하면서 정말 그 댓글 사건을 잘 처리하고 진급을 해서 기무사 와서 기무사령관으로서 아주 경영 마인드나 또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국회 정보위에서 아마 의원님들한테서 아마 칭찬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댓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그냥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뭐 정책의 홍보하고 심리전하고 조금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정치적인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안 느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급장교 때부터 이 기무사가 정치적인 중립을 제일 훼손했던 조직이에요. 알죠? 알죠? 네,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장관님하고 병무청장님한테 대정부 질의하고 병무청 할 때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지금 모병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복무기간 줄여달라고 또 이제 나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봉급 올려달라고. 아주 그 3박자가 대선 때만 넣으면 98년부터 나와요. 여당에서,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기무사령관한테는 특별히 당부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으려면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 사랑해요. 그러면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를 절대로 이룩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내년도 이제 대선이 오는데 장관님하고 병무청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군사적인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중립성을 지키면서 하겠다는 단호한 장관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무사령관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예, 정치적인 중립을 확실히 유지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장관님. 예. SC 지난번에 제 대정부진님한테 얘기했었죠.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 예. 그거 미국 합참에서 이라크 전쟁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전쟁 때 그 경험을 해서 그냥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평정작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SC가 굉장히 개념화되고 비합참에서 아주 그 개념 정립을 해가지고 미 정부에서도 지금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SC를 적용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국방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팀까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제 전방 위문에서 사단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단장이 이제 그 사격장이라든가 그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국방부에서 민간인들하고 이제 뭐 비행장 옮긴다, 뭐 훈련장 옮긴다, 갈등 요소를 낳고 있는 자리가 대략 몇 자리나 돼요, 지금? 가지수 말씀이십니까? 예, 장소, 그런 문제가 갈등이 지금 생기는 지역. 제가 크고 작은 걸 합치면 한 20여 군데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이 문제 이제 국가도 그런데 이번에 사드 문제 얼마나 장관님 괴로웠습니까? 이 SC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을 해서 어떤 정책이든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사드도 빨리 국회로 보내라고 그래. 김천이 더 복잡해요. 아시잖아요. 또 핵 문제 얼마나 실타래 저는 복잡합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군에서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팀을 좀 중앙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사단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이제 민간인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군부대 야유로 이전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장관님께서 각별히 해서 이거는 국방부 차원도 국가 차원에서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사드 문제를 아마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을 어떤 정책이든지 수행하는데 사전에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만이라도 우선 예하 부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그 기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갈등의 문제를 전문 팀을 만들어서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SC의 중요성 또 갈등 관리의 중요성 그것을 위한 상급 부대의 역할 그걸 통한 그 예하 제대의 어떤 그 기본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은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뭐 분야 일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좀 관심을 높여서 국방부 또는 상급 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관님이 좀 쉬시게 우리 기무사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래 일은 아닙니다만 육군 제2군단의 기무부대장이요 야간에 공휴일 야간에 장교 2명을 미행하라 이런 오다를 내려서 미행을 했어요. 미행 자체를 금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미행했어요. 그래서 불륜 사실을 확인해서 해당 장교를 징계했어요. 2013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장은 미행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평점을 최하점으로 줬어요. 네, 오시기 전에 일이니까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2014년 5월에는 같은 부대장이 모 학군단장을 CCTV로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역시 불륜을 확인해서 징계했어요. 불륜을 체크하는 게 기무대의 일입니까? 그 2군단의 경우는 해당 그 대대장하고 직속 부하 중대장과 이 불륜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부대 내에서. 어쨌든. 그건 대단히 그 심각한 군기관의 문란의 행위이기 때문에 또 그 여군 중대장의 남편이 또 현역이었고 그러한 것이 또 다른 방향으로 사고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군기관 문란 행위를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는 것이 기무사령부의 기본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다만 이게 사적인 불륜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잘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거니까 네. 지금 불륜은 기무사령부에 규정한 활동 분야에 불륜 조사는 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네. 이제 같은 부대에서 상하 관계가 네. 에서의 불륜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군 기강의 문란 행위로 보는 거죠. 같은 2군단 내니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대대입니다. 네. 야간에 직원들에게 공휴일 야간에 미행시킨 것도 할 수 있는 조치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런 군기강의 문란 행위를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는 것은 기본 임무지만 그 장병들의 인권이나 또는 또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러한 행위는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 판단됩니다. 사령관님이 2013년, 2014년 일이니까 자세히 조사해 보시고 예, 저한테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면 이분에 대해서도 응분의 징계 조치를 취하세요. 알겠습니다. 부대장에게 대해서는 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급 비밀로 아까 저희가 보고는 따로 안 하셨는데 저희에게 배포된 자료를 보면 이게 상급 비밀이니까 제가 데이터는 읽을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이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무대에도 병이 있잖아요. 상당수가 지금 병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상당수 규모인데 기무대는 흔히 말해서 백 좋은 사람이 기무부대 병으로 간다는 소문이 많아요. 이런 게 제가 이제 그런 오해를 하거나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 오해를 좀 불식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나는 방법은 이 상당수에 달하는 이 병들의 부모님 직업이나 소득 수준을 좀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 명한테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방산비리 연계 등과 관련해서 군사기밀 유출자를 숫자까지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뭔지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각별로 관련해서 언론에서 들은 겁니다만 과거 참수작전이라는 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기밀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기무사가 조사한 걸로 제가 아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조사했다면 그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IS 추종하는 병사가 있다는데 이 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슬람 신봉이 의심되는 장병이 있다는데 이슬람 신봉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 종교의 이거는 자유에 좀 표현이 해야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슬람 신봉하는 병사를 문제사병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예. 거니까. 어쨌든 IS 추종하는 것이 병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대원 행동 강령을 제정했다고 했고 10대 금기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좀 따로 저한테 이게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잘 처리하고 진급을 해서 기무사 와서 기무사령관으로서 아주 경영 마인드나 또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국회 정부에서 아마 의원님들한테서 아마 칭찬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댓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그냥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뭐 정책의 홍보하고 심리전하고 조금 제가 왜 이 혼란이 말을 있었던 것 물어보냐면 같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이 굉장히 유지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장관님, 예. SC 지난번에 제 대정부진님한테 얘기했었죠.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 예, 예. 그거 미국 합참에서 이라크 전쟁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전쟁 때 그 경험을 해서 그냥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평정 작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SC가 굉장히 개념화되고 예. 미 합참에서 아주 그 개념 정립을 해가지고 미 정부에서도 지금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SC를 적용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국방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팀까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제 전방 위문에서 사단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단장이 이제 계시죠? 김원중이 사건 아시죠? 그거에 참 처절한 그 아버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예회복이 안 되는 걸 이제 접하고 그 자료를 시간 없는 가운데서 5편을 읽어봤어요. 여기서 뭐 따지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문제를 장관님한테 면밀하게 보고 드리고 13일까지 저한테 직접 와서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령관. 예, 김무사령관. 기무사령관님은 그 사이버 사령관 하면서 정말 그 댓글 때만 넣으면 98년부터 나와요. 여당에서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기무사령관한테는 특별히 당부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으려면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 사랑해요. 그러면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를 절대로 이룩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내년도 이제 대선이 오는데 장관님하고 병부청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군사적인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중립성을 지키면서 하겠다는 단호한 장관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무사령관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예, 정치적인 중립을 확실히. 중요하다고 안 느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급장교 때부터 이 기무사가 정치적인 중립을 제일 훼손했던 조직이에요. 알지요? 알지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장관님하고 병무청장님한테 대정부 질의하고 병무청 할 때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지금 모병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복무기간 줄여달라고 또 이제 나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봉급을 내다는 아주 그 삼박자가 대선